이승만은 국회의원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최초 정부 구성 때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 부통령도 뽑는다.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당선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 한국민주당과 손절하기로 한다. 정부가 세워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우익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대한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든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후원을 받았던 한국민주당을 버리고 대한청년단이라는 우익단체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대한청년단은 정치 깡패들을 통합한 단체로 전국에 300만 명의 단원수가 있었고 단원들이 상납하는 돈으로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이 지원해주던 정치 자금을 대신할 수 있었다. 대한청년단 멤버로 김두한, 신성모, 유진산 등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한다.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총리로 임명된다. 그러나 약속한 한국민주당의 장관 자리는 한 명만 임명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민주당 견제는 계속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 자리에 공산주의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조병옥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당시 농지개혁은 소수의 인원이 전국의 농지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개혁이었다. 1차 개혁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압수에서 배분, 2차 개혁 한국인이 소유한 토지 배분, 농지개혁법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몰수 대상은 농과 반만 해당. 토지 몰수 비용은 평년작물 소득의 150%, 몰수 비용은 국가에서 증서를 발행해 5년간 일정 금액으로 바꿔줌. 농민은 1인당 3헥타르 제한, 1헥타르는 가로 100m 곱하기 세로 100m. 토지 대금은 5년간 수확물 30%로 지불. 당시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은 증서 한 장을 받고 땅을 몰수당했고 몰수된 땅은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배분되고 5년만 고생하면 배분받은 땅이 본인 땅이 되었다. 미군정은 남한 정부가 세워지자 일본으로부터 압수한 남한 내의 산업시설을 정부에 넘긴다. 적산부라 적의 재산을 아래로 내려준다. 일본에게 압수한 재산을 싼 값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파는 일. 이렇게 몰수된 기업을 해당 기업에 관련된 직원이나 관리인들에게 나눠준다.
일제에 부역했던 자산가들과 경제 보급회를 만들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던 우익들에게 싼값에 넘기기로 한다. 금액은 일단 공장을 받아 공장을 돌려서 번 돈으로 15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상품이 귀하고 물가는 매년 10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라 공장을 돌려 상품만 만들면 돈은 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치권과 경제인들의 유착은 시작되고 경제인들은 돈을 벌어 꾸준히 정치 자금을 주었다. 지금 대기업이 된 두산, 한화,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들의 시작은 적산불화로 받은 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적산불화로 정경유착은 시작되었고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은 일본과 협력해서 부자가 된 친일파들이 다시 그대로 가져가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자를 견제하고 본인 원하는 대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아직 정리할 일이 많이 남았다. 친일파는 권력자들에게 좋은 도구였다. 그저 상황에 따라 당시 권력에 줄을 서고 이익만 가져갔다. 남한을 관리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하지 장군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안 행정 군대 등의 공백을 우려해 친일파들에게 그대로 맡겨버린다. 미국 입장에서 친일 반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빨리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국회는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 준비를 한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을 도와 활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공소시효 1950년 6월 20일까지. 법안이 통과된 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으로 결정되고 조사와 처벌에 필요한 기관들이 만들어진다.